제가 너무 떨려서 다소 말씀을 드릴 때 뭐 이렇게 썰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발표하기 전에 우선 이거를 우수 사례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우수 사례로 발표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감히 원장님들 앞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뭔데 이거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쑥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도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실 때 그냥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운영해도 되구나, 이런 점이 있었지 라고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더 편히 들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순서는 저희 학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교실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직 떨림이 가라앉지 않아서 우선은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였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바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 아이를 두고 나갈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집에서 노는 그런 또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부방에서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옮긴 지는 이제 5년이 되었고, 이제 한솔 플러스 수학을 시작한 지는 이제 3년째가 되었어요. 그 3년 내내 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수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거를 갖다 놔도 애들한테 수업할 수 있었고, 뭐 애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 돼도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이제 능력상 그게 다 모두 틀리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부천지사 이제 지사장님을 이제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시작하자마자 잠시만요. 저희는 이제 죄송해요 원장님. 네. 저 우선은 이제 저희 학원이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하트 모양 보이시죠 원장님? 그리고 학교가 왼쪽 위에 대명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거 초등학교 하나 있고 멀리 학교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제가 학원을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그냥 저 대명초등학교 하나 보고 왔어요. 그냥 학교 바로 앞이라서 정문 나오면 건너면 바로 저희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맞벌이 가정이고 또 조성 가정이고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은데, 좀 그런 지역 특성상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해서 옮긴 거는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으니 이제 공부방보다는 학원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애들도 크게 많지는 않지요. 근데 저희는 이 초등학교를 하나 보고 여기에 세웠는데 저희 학원에 오는 초등학교는 감히 5개나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원입니다. 이제 이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학원으로 옮겨와서 아이들과 파티하고 한 모습들인데 엄청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좀, 네.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더 즐거워 보이고, 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계약을 맺자마자 그 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맨날 울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50명이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50명이 다 되어서 지사장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0명 만들어줄게, 해보자. 네, 좋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막 빵빵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는 그냥 그래서 그 50명인 아이들이 10명, 11명 이렇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한솔을 믿고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관을 계획 중이랍니다. 네, 알아보고 있고 더 좋은 자리에 더 많은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 5개 학교가 온다고 했잖아요. 차량도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그 5개 중에 다른 학교 그 사이에 가서 이제 저희 학원을 하나 더 하면은 그 학교의 아이들은 모두 우리 학원에 데려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동안에 지금 3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코로나 동안에 아이들이 없는 이제 10명 데리고 수업은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 끈앞을처럼 데리고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매번 맞춤 수학 프린트를 해서 매일 배달을 했어요. 만날 수는 없으니까 매일 우편함에 넣어놓고 오고 편지도 써놓고 오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매일 방역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어머니들한테 전체 문자도 돌려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엄마들 저 아직 있어요. 저 코로나로 학원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 학원 아직 있어요를 계속 끈앞을처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어마무시했어요. 돈은 안 벌렸지만요.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비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엄마들이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조금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원 제한이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한 반에 8명씩 밖에 수업을 하지 못했고 칸막이가 있어도 붙어 앉아서 수업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험지 배달을 하고 나니 엄마들이 1명, 2명씩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아이들을 나눠서 요 날에는 비대면 수업, 저 날에는 이제 대면 수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하는데도 애들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한 8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들어와서 수업을 다 진행하고 또 비대면으로 했지만 대면 수업에 올 때는 다시 한번 교재를 점검해주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그리고 모든 원장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이들 교재가 끝나면 다 챙겨서 잘 넣어서 성적표도 넣어서 다 보내주시지만 저희는 성적표도 당연히 나갑니다. 근데 저 위에 쪽지 이거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수학 선생님이 그냥 친필로 무조건 써서 보냅니다. 오늘 요번 달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어머니 요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좀 집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뭐 2줄이든 3줄이든 항상 책이 나갈 때 이렇게 선생님이 써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더 신뢰하게 되고 아이들도 좀 꼼꼼히 어떻게 해나가는지 어머님들이 한눈에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학원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할로윈이에요. 올해 할로윈인데 거의 2년 동안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노는 거에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이 이제 원장님은 이거 할로윈 할 때 뭐 이렇게 진심적으로 하냐 그러는데 뭐든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와닿지 않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 놀 때는 이렇게 진심적으로 놀고 있고 또 공부할 때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 소개는 끝났고요. 우선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팀장님께서도 많이 계속 알려주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원장님들만의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 있는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의 성향도 다 틀리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런 것도 있었지 라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우선 입회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아이와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우선 어디 학원을 다녔나요? 어디까지 뭐 배웠나요?까지는 묻는데 어디 학원 다녀요? 무엇을 뭐 어떤 문제집을 풀고 왔어요? 이런 부분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건데 굳이 그걸 물어봐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 학습 경험은 묻지 않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교재를 보여주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 우선 테스트를 보면은 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지 원장님들은 그냥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학력 진단 평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형, 나형을 모두 시켜보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판단이 서실 거거든요. 근데 정말 못하는 아이는 가형만 풀려봐도 뭐,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감이 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테스트까지 보고 나면 이제 어머님이랑 다시 상담을 해서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차근히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담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학원은 무조건 체험 수업이 있어요. 체험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좀 좋아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아닌 원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 수업 일주일을 하거든요. 일주일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것을 판단하냐면 우선 이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와서 우리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분위기도 익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솔 플러스 수학이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 분위기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에 어머님도 이제 아이한테 엄마 학원에서 오늘은 이랬어, 뭐 내일은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엄마가 참고해서 또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일주일 체험 수업을 무조건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거의 일주일이면 거의 파악은 되기는 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푸는지를 일주일 동안에 이 아이한테 쏟아 부어요, 저희는. 그래서 거의 체험 수업을 하면 등록 안 하는 친구들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상냥한 선생님들이 다 됩니다. 모두 다 상냥한 선생님이 돼서 그 아이한테 이랬어 저랬어 이거는 이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아이한테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항상 그러죠. 집에 가면 엄마 너무 재밌어, 선생님들 너무 친절해, 나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열이면 10명 모두 다 등록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좀 그런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체험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입회를 하고 나면은 등록을 하고 난 후간에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매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던가 문자도 남겨놓긴 해요. 요번 주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는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이런 식으로 상담 아닌 상담을 2개월간 이제 매주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주마다 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근데 새로 들어온 아이 1명이니까 2명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있다 보면 어머님이 신뢰를 하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또 장기로 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새로 들어와서 2달, 3달 된 친구들 말고는 거의 평균적으로 3년 이상 된 친구들이에요. 한 번 발들이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저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고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수준별 학습을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인 친구들은, 중인 친구들은, 상인 친구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거는 저희 학원에 맞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한번 보아주세요. 이제 초등 예습이라고 위에 쓰여져 있죠, 원장님. 예습은 방학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우선 예습을 하는 동안에는 이 아이들한테 개념 부분을 엄청나게 잘 심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학 기간에는 학년별로 딱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개념 부분을 엄청 잘 심어줘야 학기 중으로 넘어가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편히 이 수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 예습 이제 방학 기간에는
엄청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좀 신경을 써서 수업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일 못하는 친구들,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딱 요만큼만 합니다. 방학 동안에. 밑에 이제 우선 개념 쓰기 말고 개념 플러스하고 계산력 업 보이시죠? 우선 한 장씩 풀어도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얘는 오면 평균 2장씩만 풀고 가자. 그러니까 계산력 하나 그리고 개념 플러스 하나 이렇게 해서 2장씩만 딱 풀고 가자. 이게 되면은 그래 계산력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서는 개념 플러스 한 장 그리고 계산력 한 장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개념 쓰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인 친구들은 너무 개념 부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조금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글씨 쓰기 연습이 되더라도 그 개념 부분을 무조건 받아쓰기처럼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각형이 나오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쓸 수 있게 무조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원에 오면 방학 동안에 개념을 쓰고 개념 플러스를 하고 계산력을 하고 가는데 계산력 같은 경우에는 개념 플러스를 풀고 선생님께 채점을 받잖아요. 채점 받을 동안에 알아서 들어가서 계산력은 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그거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어서 착착착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인 아이들이니까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딱 저거 하면 1시간. 조금 잘하는 애들은 한 50분 요렇게 돼요. 그 하인 애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인 아이들은 한 개 더 늘었죠. 얘네들은 방학 동안에는 개념 쓰기 시키지 않습니다. 중인 아이들은 좀 약간 중간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상도 아니면서 엄청 잘난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 쓰기를 시키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선 방학 동안에는 시키지 않아요. 시키지 않고 대신 이제 개념 플러스 계산력은 이제 개념 플러스는 이제 위에 하인 친구들과 비교해 보시면 한 장이 더 늘었죠.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3장을 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인 애들은 계산력까지 합쳐져서 계산력이랑 개념 플러스랑 합쳐서 3장을 풀고 간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익힘책 플러스 보이시죠? 방학 동안에는 익힘책 플러스 기본을 풀려요. 기본하고 실력이 있는데 어쨌든 방학 동안에는 얘네들은 어느 정도는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이 중에 껴여 있기 때문에 익힘책 플러스 기본을 풀게 하고 이제 학생별 맞춤은 10문제부터 저희가 맞출 수 있는데 10문항부터 이제 1레벨부터 9레벨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인 애들은 보통 방학 동안에는 1, 2 요 레벨로 풀리고 보통 이제 학원에서 다 못하고 가면은 숙제로 내어 보내기도 합니다. 학생별 맞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원장님들이 문항수를 줄이든지 레벨을 낮추시든지 이거는 그 아이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위입니다. 상인 아이들은 학원에서 엄청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얘네 똑같이 개념 플러스하고 계산력은 똑같이 나가는데 얘는 개념 플러스가 몇 장이죠? 3장이죠, 원장님. 얘네는 평균 4장을 풀고 가는 겁니다. 2장, 3장, 4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까지 하고 익힘책 플러스 기본 풀어주고 학생별 맞춤도 기본으로 해서 얘네들은 한 2에서 4레벨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상이하게 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평가까지도 넣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고 가냐고 물어보시는 원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은 개념 플러스 3장 계산력까지 푸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0분, 2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그 나머지 20분은 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콘텐츠 활용할 게 너무 많은데 버려두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 다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다 보고 했는데 상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느낌이 다 들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인 아이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주 보통 4일 이상 오는 아이들이에요. 3일 오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서 상인 아이들 중에 주 3일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학생별 맞춤이랑 단원평가가 화요일, 목요일날 숙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용이하게 그냥 상이하게 그냥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사진으로 저희 애들 책을 보면은요, 이제 예습하 중상인데, 하에 원래 책이 2권인데, 계산력이랑 개념 플러스 이렇게 2권인데, 하나 옆에 여름방학 특강 교재라고 보이시죠? 하인 친구들은 너무 학습 능력 상태가 정말 하이기 때문에 보충이나 해줘야 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 교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따로 상의를 해가지고 방학 특강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습중, 원래 이제 표지 저는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표지 만드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그런데도 익힘책 플러스 맞춤수가 해 나가야 되는 거는 다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상 부분은 이제 권수가 이렇게 5권, 권은 5권인데 우리 한솔 수학이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책이 얇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얇아서. 그리고 저렇게 뭐 맞춤 수학이라든지 단원 평가도 보시면 얘네 3, 4단원 쟤는 뭐 1단원부터 4단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쪼개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책을 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줬을 때 부담도 없고 나 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 그게 제일 얇은 게 진짜 장점이에요. 그 아이들도 이거를 항상 해오다가 여기에서 뭐 하나가 빠지면 항상 질문합니다. 선생님 오늘 왜 익힘책 플러스 안 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학기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기 중으로 넘어가면 조금 많이 늘어났죠, 원장님.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수행평가 플러스 단원평가, 선생님 시험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하 친구들은 보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뭐가 하나 늘었어요. 뭐가 늘었지요, 원장님? 수행평가 플러스가 늘었지요. 제가 하인 친구들한테 많은 콘텐츠 중에 수행평가 플러스를 쓰는 이유가, 수행평가 플러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학교에서 학교 교과서 문제랑 정말 많이 비슷하고 문제량이 많지 않고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어, 이런 딱 그런 느낌의 딱 거기거든요. 그래서 하인 아이들을 줬을 때 자기가 못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플러스를 하인 친구들한테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좀 길러나서 이제 학기 중으로 와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속도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플러스를 또 숙제를 내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하고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상이하게 해서 아이들이랑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은 뭐가 늘었어요, 원장님? 네, 맞아요. 개념 쓰기가 왔죠. 방학 때는 안 시켜요. 안 시키는데 학기 중으로 돌아오면은 그 개념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아이들이 중하에 걸려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냥 날려 써도 무조건 쓰게 시키고 있고요. 개념 플러스 계산력, 익힘책 플러스, 학생별 맞춤, 수행평가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 4개는 무조건 학원 안에서 다 끝내고 갑니다. 무조건 1시간 안에 무조건 되고요. 장수로 보면 2장, 1장 회차별이면은 25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풀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풀고 가고, 고치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 고치는 거는 이제 숙제로 내어주던가, 다 되는 친구들은 이제 오답까지 쓰게 하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수행평가는 똑같이 이제 하인 아이들과 똑같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게 좀 재미있게 풀으라고 넣은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숙제를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숙제를, 수학은 원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매일 한 친구와 3일 한 친구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3일에 와도 솔직히 상관이 없기는 한데, 못하는 친구들이 3일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습 능력 상태가 저대로 한다고 그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줘야 되고 무언가를 더 넣어서 얘네들이 학습 능률을 오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상 부분 보겠습니다. 상 부분은
얘네들은 방학 때나 진도 부분이나 개념 쓰기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읽기는 한 번씩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은 이제 개념 플러스 똑같이 3장 풀고 있고 익힘책 플러스 유형 플러스 학생별 맞춤 들어가는데 앞에서 저희 예습 시기에 얘네들은 뭐까지만 했었죠, 원장님? 네, 선생님 시험지하고 지금 유형 플러스가 들어갔죠, 원장님. 그쵸? 그래서 다른 부분은 방학 전에 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기본으로 다 풀었었거든요. 근데 상 중에서도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그 기본을 한 번 더 풀게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잘하는 친구들은 또 굳이 기본을 풀게 할 이유는 없어서 실력으로 풀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형 플러스는 방학 때는 풀리지 않았으니까 기본으로 해서 조금 쉽게 갈 수 있게 또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있어요. 선생님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문항도 조절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던가 그리고 수행평가를 본다던가 그럴 때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도 잘 난이도도 크게 그거 높지 않으니까 선생님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학기 중에 아이들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도 하인 친구들은 수행평가 플러스 이제 저기 있는 저렇게 하나가 책이 더 늘었고요. 그리고 중인 아이들은 이제 여기 밑에 수행평가 플러스가 하나 더 늘었죠, 원장님? 그리고 이제 진도 상인회에는 아까 예습 시기에 하던 거에서 위에 2개만 딱 수행평가 플러스랑 유형 플러스가 더 추가되었어요. 근데 다 하고 갈 수 있고 우선 상인 아이들은 다 하고 갈 수 있고 하인 친구들도 웬만하면은 다 저 정도는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예습 시기든 진도 시기의 포인트는 개념하고 계산력은 꼭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계산력 플러스도 있고 또 콘텐츠에서 뽑았을 수 있는 계산력 업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계산력 업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단원별로 뭐 3학년이면 3학년 뭐 1단원, 2단원, 1학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걸 한번 딱 쓰고 나면은 또 안 쓰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한 번 더 뽑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조금 틀린 게 많은 문제들을 뭐 100문제를 많이 풀리자 이런 위주는 저는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를 10문제 풀지만 이 10문제를 다 맞게 하자라는 위주로 좀 풀리는 사람이라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똑같은 문제를 반복을 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이제 좀 실력도 향상되게끔 만들고 우선 하인 친구들은 계속 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으로도 올라와야 되고 그래도 중하는 좀 돼야 엄마가 봤을 때 얘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절해가면서 이 아이들한테 요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쓰기까지 거의 한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코로나가 걸려서 애들도 없었잖아요. 애들도 없었는데 학원에 있으면 뭐예요? 들어가서 컨텐츠 막 보고 뭐 있나 다 들어가 보고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될까 한번 들어가서 또 보고 맨날 마음은 상하지만 계속 들어가서 컨텐츠 이거 한솔 플러스 수학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지사장님을 만나서 한솔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70명 만들어 주실 건데요? 이 말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하고 하신 거니까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인원에 비해 중학생 인원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진도 중상하로 해가지고 나눠서 가고 있는데 중학생 애들은 중상하로 가지 않아요. 중상하로 가지 않고 같이 가면서 조금 그 안에서 이렇게 변동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표가 우선 안 나와서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목금을 오고 있고 수학을 하러, 그리고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수요일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주 3회 오는 대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잡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무언가를 더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제 예습 시기는 방학, 진도 시기는 학기 중,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이렇게 나누어서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책을 주문을 할 때 개념 하나 하고 유형 하나 하고 개념하고 유형하고 보통 그렇게 원장님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념을 다 풀리고, 개념 이제 4호부터 6호라고 보이시죠? 7월하고 8월 동안에 얘네들이 개념책을 3권을 모두 다 풉니다. 개념을 다 풀고 학기 중으로 넘어가서 유형으로 또 쪼르륵 3개를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했다가 개념이 다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또 이 유형을 하면 얘네들이 혼동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 학원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혼동이 너무 많이 돼서 개념을 쭉 다 풀리고,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머리에 잡고 했을 때 진도 시기로 넘어가서 이제 유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개념 부분을 할 때는 얘네들은 중학생 애들은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중학생 책이 너무 좋아서 책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2달에 교재 한 3권 정도, 3권에서 4권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책으로 기본 풀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선생님 시험지를 단원별로 이제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원별 문항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 이제 단원평가 개념이 끝날 때마다 1단원 끝나면 단원평가, 2단원 끝나면 단원평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 무조건입니다. 4학년부터 저희는 오답 노트를 시키거든요. 3학년도 시켜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힘들어해서 4학년부터 시키고 있는데, 무조건 틀리는 거 무조건, 그림 그리는 거 빼고는 무조건 다 애들 전 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 시기에는 보면은 유형을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유형책과 교과서 마스터라는 책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교과서 마스터 책을 같이 또 공통되게 들어가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장수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한 3장, 4장 이렇게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은 한 2장 정도, 거기에 이제 유형 원래 나가는 기본 책은 한 6장 정도 풀어요. 6장이면은 6장이면 충분. 2시간씩 수업을 하고 가니까 충분하고 오답 처리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저희 학원 아이들, 지금 중학교인 아이들은 기본 다 4학년부터 좀 빨리는 3학년 때부터 다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솔 플러스 수학을 시작하고 나서 모든 시행착오를 겪었던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이거는 됐는데 저거는 안 돼. 근데 이 아이는 되는데 쟤는 안 되는 거예요.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약간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컨텐츠의 중심을 주기보다는 얘네들은 교재의 중심을 줬어요. 교재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우선 얇고 하니까 충분히 또 3권씩 4권씩 끝낼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는, 중학생 애들한테는 교재 중심으로 다 모두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최상인 아이가 1명 정도 있어요. 1-2명 정도. 이제 걔네들은 이제 유형 파워라고 또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끼워 넣어서 같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으로 들어가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원장님. 근데 1학년들은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저희 학원은 어쨌든 2학년, 3학년 내신 기간이 되면 1학년도 모두 똑같이 내신 기간입니다. 다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12월 넘어가면 저희 한솔에서 하는 창의융합 시험도 있고, 또 중간에는 중간고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시키기 위해서 애들도 똑같이 내신 준비를 1학년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도 책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이들이 풀릴 수 있게 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 시험지로 많이 용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쓰고 있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이제 토요일 보충은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한 달 동안은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보충을 하면서 또 안 됐던 부분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 이제 데일리 테스트인데요. 얘네들은 공식 시험 본 거예요, 원장님.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중학교 1학년, 네, 맞네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데일리 테스트를 봅니다. 매일 와서 시험을 보고요. 다 맞을 때까지 시험 보고요. 10명의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다 똑같이 10명이서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엄청 욕하고 뭐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기 싫어서라도 무조건 다 맞고 갑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제가 또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딱 5분 주거든요. 5분 주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데 5분 안 하면 남아야 돼요. 그냥 안 넘기면 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하니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귀찮은 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쓰게 하니까 확실히 애들이 학습 능력을 하기 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하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한 번 더 굴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하게 하고 그런 게 있으면서 아이들이 조금 학습하는 그런 태도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미리 공부도 해야 되고 외워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오답노트 무조건 사용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답노트 좀 저희는 좀 특이하지요. 저희는 우선 오답노트를 공책에도 쓰게 해봤고요. 그리고 한솔에서 제공되는 또 오답노트가 있는데 그것도 뽑아서 쓰게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참 애들은 다 똑같은 게 뭘 주면 잃어버리고요. 가져오지도 않고요. 숙제를 내어주면 잃어버려서 안 하겠다고 하고 정말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져오면 그냥 땡이야. 그냥 안 하겠다는 식으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전 또 오답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매번 숙제도 안 해와. 공책도 매일 잃어버려. 그렇다고 매일 주는데 공책은 막 5, 6권인데 뭐 한 바닥 할까 말까 이렇게 돼서 제가 방법을 찾은 게 포스트잇에 그날 바로 하지 못해서 숙제로 내어 보냈는데 숙제를 해오지 않아도 바로 시킬 수 있게 하려고 제가 포스트잇으로 오답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막 색깔별로 있으니까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지. 적게 틀려야 좋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애들이 보면 이제 조금 줄어들면 달마다 월마다 책이 바뀌면서 오답수가 줄면 아이들이 나 좀 오늘은 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고 가기도 하고 좀 꼼꼼하게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답노트 쓸 때 문제하고 풀이 과정도 쓰지만 틀린 이유도 꼭 쓰라고 해요. 틀린 이유를 쓰는데 그게 뭐 실수든 문제를 잘 못 봤든 이런 게 다 상관없이 몰라서든 무조건 쓰라고 해요. 그래야지 쓰면서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무조건 쓰게 하는데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파란 색깔 보면 제발 계산 실수 적당히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려워서 찍다가 틀렸다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쓰면서 글씨 공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시켜야 그 실력은 진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서서히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원 운영 목표는 우선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오래전부터 강의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진짜 제가 감히 뭐라고 이 자리에 서서 원장님들한테 이거를 말해야 되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는데 이 강의 이거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려야지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지사장님은 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픽했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교재비도 못 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비를 매달 나가야 되는데 그 교재비도 낼 수 없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다 선생님 월급 드려야 됐고 저는 가져가는 돈 하나 없어서 남편한테 의지해야 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걸 봐도 저한테는 괜찮다 이게 없었는데 지 선생님이 괜찮대요, 저가.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계속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지 선생님을 조금 엄청 괴롭히는 스타일이
도와달라고. 뭐 하면 좀 해주세요. 뭐 하면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요거 지금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시작하면은 열정이 넘치셔서 바로 시작하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기 때문에 여러 원장님 그리고 그 지사의 지사장님 도움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했던 거예요. 네. 솔직히 3개월보다 더 많이.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심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생겼는데 좀 엄청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엄청 계획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중간에 흐트러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이제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을 이제 스스로 힘들게 한다. 이렇게 좀 성격 약간 장애가 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는데 교재는 늘 솔직히 2학년 거, 3학년 거 원장님들 못 푸시지 않잖아요.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교재는 항상 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개념 부분에 칸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옆에는 그냥 이제 짧게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눈으로라도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이거를 그냥 그냥 막 내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꼭 공부를 하시고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사마다 틀린데 또 저희 지사는 거의 달에 한 번씩 지사 회의를 하고 월 회의도 하고 지사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지사 미팅이 있다 하면은 꼭 참석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나 이거 알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야지 하지 마시고 오픈해서 함께 나누면 더 얻어오는 정보가 많은 것 같고 내가 잘 아는 걸 이렇게 내뱉음으로써 나도 조금 한층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원 공부방을 더 성장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진짜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한솔 플러스 수학을 원장님들이 선택은 하셨지만 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는 왜 안 되지? 얘는 왜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 수만 가지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괜찮다라고 나오면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믿고 해볼 만한 다고 저는 한솔 플러스 수학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찾으세요. 괜찮은 걸 한 가지만 찾아서 여기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그냥 그 지역에서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서 저만 성장한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도 진짜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곧 100명이에요, 저희 학원이. 근데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학원이 저희가 아까 뭐 넓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학원 자체가 32평이에요. 32평인데 거기에 맨 처음에 이제 교육청이랑 계약할 때도 최대 인원이 82명까지 받았었거든요. 80명이 뭐예요? 70명도 들어와도 진짜 엄청 빡빡하거든요. 너무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은 내가 내 원장실을 빼주고 이간도 내고 지금 그래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조금 약간 전문성 있게 하고 싶어서 무조건 들어온 아이는 받고 있지 않고요. 우선 대기도 시키고, 그래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저희는 무조건 일주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일주일의 시간에, 그 일주일에 새로 들어온 애들이 2명 이상은 무조건 받지 않아요. 얘네 적응하고, 우리도 이 아이한테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아이도 우리 학원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무리지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섞이지 못하면 엄청 중구난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조금 필요해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전문성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 겉모습인데요. 겉모습인데, 이제 2호점도 운영하겠지만 저기에
우리 창의융합평가 해가지고 애들 이름 막 나와 있죠, 원장님. 저희 학원 딱 바로 마주보고 해법 수학이 있어요. 들어온 지 딱 1년 됐어요. 딱 들어와서 해법을 딱 다는 순간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을 알기에는 해법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저 뭔데 왜 해법이 들어오지? 그랬는데 마음속은 엄청 요동쳤어. 아, 저 어떡하지? 애들이 많이 가면 어떡하지? 근데 단 한 명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보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기서 넘어온 친구들은 있어요. 또 넘어오면은 저 또 빼주지 않죠. 어떻게 비교가 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우선 엄마들이 이제 상담을 받아 해법도 가보고 올게요. 여기 그러고 올게요. 얘기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갔다 오시라고 합니다. 저는 한솔 수학을 하면서 진짜 자신 있거든요. 아유, 해법 별거 아니야. 해법에 저 시험 딱 봤는데 앞에 현수막 달려있는데 이름 딱 2명 걸려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 10명 이상 걸리거든요. 인원수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라는 것도 되는 거니까 저는 엄청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화일이 한 칸 한 칸 늘어갈수록 우리 너무 뿌듯하고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그 또한 또 저의 또 그게 되는구나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모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원장님도 요번에 이제 시작하시는 만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늘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또 그리고 학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특성도 빨리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더라라는 걸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